자, 오늘은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핵심 투자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8대 공정 먼저 훑고 가볼게요. 웨이퍼부터 시작해서 산화, 포토, 시각, 방막, 배선, 테스트, 그리고 오늘 공부해볼 패키징 공정이 있는데요. 패키징 공정은 후공정이라고도 하죠. 패키징이라고 하니까 택배가 생각이 나실 텐데 여러분, 비싼 물건 택배 살 때 뭐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게 중요하죠. 패키징 공정 역시 반도체 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공정입니다. 반도체 칩의 성능과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특성 중 하나입니다. 자, 시간을 돌려서 1월 3일로 가볼게요. 삼성의 승부수 M코 인수설이라는 기사인데요. 반도체 산업 근황,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이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던 시기였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올해 반도체 사업에서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그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3분기부터는 물론 업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재고 소진과 서버용 수요 창출이 필요하던 때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M코를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애플이 과거 삼성전자에서 TSMC로 파운드리 물량을 전부 넘겨버린 가장 큰 이유가 패키징 기술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왜냐, TSMC는 자체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후공정 생태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후공정 생태계가 잘 갖춰지면 반도체 수율이 좋게 나오겠죠? 수율이 좋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분량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삼성도 그렇지만 애플은 분량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러한 고민이 있던 삼성전자는 국내 후공정 파트너를 찾기가 어려워서 M코를 인수해버리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M코는 무슨 기업이냐, 그리고 결론은 뭐냐, 시가총액 약 7조 정도 되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자동차 칩 패키징 테스트 분야에서 1위, 패키징 업체 중에서 세계 2위를 하는 기업이고요. 삼성 파운드리의 주요 파트너사 중에 한 곳이죠.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수가 성사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20조가 넘죠. 그래서 실제 M&A가 성사된다면 돌파구가 될 수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현재 명확해진 것은 없지만요. 그리고 2월 15일 기사, 고성능 패키징 시장 연 20% 클 것, 후공정에 힘을 싣는 삼성. 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기사고, 왜냐? 인공지능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 인공지능 반도체 덕분에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시장 규모는 21년 27억만 달러에서 27년 78억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고, 무려 연평균 19%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국내 대표 후공정 업체로는 분야를 조금 세분화해서 테스트, 절단, 패키징 테스트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 관련 기업은 캡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후공정에 해당하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는요, 날이 갈수록 고도화, 분업화되며 각광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후공정 1위는 M코다. 다만 국내 기업은 아니고 M코는 글로벌 수준에서 2위다. 국내에도 M코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M코라는 기업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후공정 시장은요, OSAT 특성상 수주를 받아야 하는 기업입니다. 즉,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후공정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M코의 특징은 자동차 칩, 패키징 및 테스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IT혁명의 최근 화두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이죠.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선두지위를 가지고 있는 M코는 지속적으로 수혜를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일반 차량 대비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는 10배가 넘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M코의 주봉입니다. 제가 22.5에서 23.5달러를 핵심 지지밴드로 제시드렸었는데 오늘날의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플러스 24% 정도 상승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한 결론은요, 글로벌 주도 기업은 당연히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국내 기업의 경우 새로운 고객사 또는 기존 고객사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을 통해 주가 부양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3일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팀장 부사장님이 첨단 패키지 기술로 반도체 한계를 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첨단 패키지 기술에 힘을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자료들을 되돌아봤을 때 결국 정답이 뭐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에 대기업들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정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을 쏟고 있구나.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 관련 밸류체인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업들,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면 더 좋겠지?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파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3일에 기업들을 정리해 놓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간단하게 드리자면 여기 이 영업이익률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이유,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는 영업이익을 보고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실 때 영업이익 OP고 영업이익률 OPM이거든요. 레포트 같은 거 확인하실 때 OPM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구나, OP도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좋구나,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한미반도체죠. 그 다음은 두산테스나, 그 다음은 네페스 아크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으로 하나마이크론을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해 드렸었습니다. 실제 YTD,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볼 때 한미반도체는 무려 플러스 165%나 상승했고, 두산테스나 플러스 57% 상승, 하나마이크론 플러스 132% 상승했습니다. 모두 공부자료로 제시드렸었던 기업이고, 그동안 두산테스나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어저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11% 정도 상승했죠. 실제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상위 종목군 2위에 등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동진세미캠을 보고 있고, 이 외에도 오로스테크, 그 다음에 네페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주체별 수급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비중, 외국인 순매수 2위 두산테스나고, 기관 순매수 상위 5위가 두산테스나입니다. 수급을 매일매일 보시고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종목들은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보셔야겠죠. 자,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말이죠, 트렌드와 영향력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에 있어서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냐? 어떤 회사가 시장을 지배, 주도하고 있는지 해당 시장의 리더의 행동, 투자 방향을 관찰해 보시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아까 1월달부터 제가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이유도 삼성전자, TSMC,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후공정 생태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시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사람 누구일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FSD, 인공지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애플, TSMC, 삼성,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이런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기업과 M&A를 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파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단언컨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저는 길게 살아남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제가 팁을 3개만 좀 드려볼게요. 일단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말이 쉽지 어떻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까, 주도팬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바닥에서 기꺼이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세요. 제가 관찰한 결과 2분할 매수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3분할 매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3을 넘어서 5분할 매수까지도 어쩔 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올바른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직장에 취업하시기까지, 지금 위치에 서 계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셨잖아요. 그 중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선택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선택이 괜찮았던 덕분에 여러분이 이 위치에 서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10개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3개에서 4개 정도는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6개에서 7개 정도가 괜찮은 주식이 나온다면 계좌는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안목 먼저 기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겠습니다. 결론과 여점, 대기업들이 집중하는 곳 중 하나는 바로 후공정이다. 첨단 패키징 산업,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첨단 패키징 관련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을 찾고 공부해보자.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